시행되었던 법무사 1차 시험에 출제되었던 민사집행법 문제를 풀이해 보려고 합니다. 시험지는 일책형을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이 민사집행법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물론 방법론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어느 한 가지 방법론이 정답이다, 그것만이 옳다,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제가 수험생 때 경험했던 바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차생들이 법무사 수험생들이 민사집행법을 처음 대하면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민법도 어렵지만 민사집행법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서 고득점 하기가 쉽지는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민법 같은 것을 전략 과목으로 해가지고 민법에서 좀 후한 점수를 받고 민사집행법은 과락만 면하든지 아니면 절반 이상만 맞히자, 그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법무사 1차 커트라인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60점 초반대에 형성이 되죠. 61점, 63점, 심할 때는 58점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70점을 넘기는 건 제가 못 봤습니다. 최근에는. 자, 그렇다면 민사집행법에서 60점만 넘기면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조금 공부하기가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득점을 하겠다, 그런 목표를 잡는 게 아니라 35문항 중에서 20개, 20문항 이상만 득점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면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출을 분석해보면 이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조금 나을 수가 있습니다. 대비 요령은 이 지금 35문제를 다음에 다 풀어보겠지만, 결국 해보면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되느냐, 민사집행법 조문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조문이 숙지가 돼야 됩니다. 이거 민법 조문에 비하면 많지도 않은데, 민법 조문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러나 어렵죠. 민법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버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조문은 숙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만 맞춰도 상당히 많이 맞춥니다.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관련해 가지고 주요 판례들이 있죠. 이건 또 숙지를 해야죠. 잘 출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상당한 양은 민법 판례에서 상당한 양이 나옵니다. 민사집행법이 절차법이지만, 절차법이라는 게, 절차라는 게 결국은 실체적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절차적인 문제만 있다, 그런 건 아니고 항상 실체 문제가 그 문제 속에 녹아들어 있거나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법 판례가 상당히 출제가 됩니다. 제가 비중은 정확히 안 따져봤습니다만은 민사집행법 공부를 거의 안 하고 민법만 제대로 공부한 사람도 상당수를 맞춥니다. 이거 민사집행법. 왜냐, 민법 판례 출제 비중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엄청 고득점 하겠다, 이런 욕심을 버려버리면 공부할 때 일단 조문을 숙지해야 된다. 조문 숙지하고 민사집행 관련해 있는 주요 판례를 놓칠 수는 없죠. 이것도 숙지하고, 나머지는 이제 민법 실력에 의존되는 겁니다. 민법 실력이 좋으면 덤으로 한 4대 문제 더 맞힐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20개 이상 득점할 수가 있고, 그러면 민사집행법 때문에 떨어진다, 그런 일은 사실 없어집니다. 이렇게만 해도. 자, 그리고 제가 이 35문제를 다 봤는데 2022년 출제 경향도 여전히 민사집행법 조문이 다수가 출제가 됩니다. 보시면 알지만.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에서 빠뜨릴 수 없는 주요한 판례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민사집행법인가 싶을 정도로 민법 내용만 잔뜩 담은 판례도 상당수 출제됩니다. 자, 역시 2022년도 출제 경향도 이러했다. 자, 이러하고, 그 다음에 제가 풀이하는 수준은 완전 초급자,
민사집행법을 그야말로 처음 본다 이런 사람들보다는 민법 공부도 조금 돼 있고 어느 정도 돼 있는 중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된 조문이나 판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약간의 설명을 붙여 보겠습니다. 자, 문 1번은 다음에 봅니다.